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마감 클래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한 충격이 이제 시장에 왔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아래로 또 밀어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이 아마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보시게 되면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지난번 그저께 이제 빠졌던 부분에 시가 부분까지 올려놨죠. 일단 양봉을 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근데 이 양봉의 형태를 보시면은 장중에 상당히 흔들었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쪽으로 말아 올린 형태죠. 그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급이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미국의 사실 우리나라 아시아권은 이제 선물 시장 열렸을 적에 조금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을 좀 미친 부분들이 있고요. 쉬어감이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미국 시장에 어제 반등이 나올 때 이것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은 견조한 바닥을 좀 만들게 되겠죠. 물론 여기 다시 신고가를 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당분간 박스권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갈 여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빠질 때 이런 정도의 이제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번에 오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오늘 조금 쉰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또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마 아래 하방진이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제안을 해놨죠. 이제 상원에다 제안을 해놨고 세금 감면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번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17일 날, 18일 날 거기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폭의 이제 상승보다는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횡보수성 장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내일 만기일이죠. 그런 데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투심이 좀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우리나라 시장을 오늘 좀 공포스러운 국면까지 밀어붙인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21선을 하회를 했고 또 그간 좀 지켜냈던 53,600원이라는 구간을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봉을 보시면은요. 자, 분봉을 보시면은 두 번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 깨질 때 나왔느냐면은 53,250원이 깨질 때 투매가 한번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투매가 언제 나왔느냐면은 52,600원이 깨질 때 또 한 번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장중 두 번의 투매가 나왔다면은 뭔가 좀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매도권에는 일단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단지 이제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이냐는 부분은 이제 내일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매도권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장세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 확진자 수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가 대한민국 어제 이제 131명까지 100명대로 빠졌다가 지금 콜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242명까지 오늘 다시 또 증가를 했죠. 2배가 증가한 셈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면 300명, 400명 될 것이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100명, 200명 사이를 100명대, 2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좀 이제 횡보를 하지 않을까. 확진자 증가 추이도.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100명 이하로 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는 일단은 좀 이제 피크를 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단지 이제 유럽 쪽에 굉장히 심각하죠. 또 미국 쪽은 지금 심각하게 되려고 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을 과연 유동성이라는 것 또 어떤 경제 부양 정책이라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잡아줄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소화를 어느 정도는 해낸 부분이 있다. 이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오늘 이제 특히나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이 암학회가 연기가 되면서 미국 암학회 연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줬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케의 출전 선수들이 오늘 대부분 뭐 15% 이상 다들 빠졌죠.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15.49%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고, 얼마나 심각하면은 아마케가 연기가 될까? 그것도 미국인데,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있는 거죠. 아, 미국이 정말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뭐 ABL 바이오도 16% 이상 빠졌고요. 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전 선수였는데 14.49%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케 관련주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많이들 빠졌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코스닥 심리도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지수도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종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019년 작년도에 저점분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한 1%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를 깰까 말까? 여기를 과연 장중에 깰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안 깨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깨도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시장과 종목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종목이 내 종목이 나중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과연 반등이 나올 종목인지, 예, 아니면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그때도 반등이 못 나올 종목인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예, 지금 뭐 이 부분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혹시라도 장중에 깨지면은 또 투매가 또 유발이 될 텐데 그 투매를 내가 동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홀딩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좀 견디셔야 됩니다. 어차피 대응을 못하고 맞은 매라면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맞은 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섹터도 테마주들도 보면은 장중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뭔가 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오늘 이제 상당히 장중에 변동성이 컸고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과연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는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이젠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거의 꺾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MH에터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어제 음봉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또 올라간 게 상당히 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전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변동성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자, 그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이제 순매수 부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 2월, 3월, 이제 1, 2, 3월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빨간색인데 계속 팔았고, 기관은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선물 쪽에서.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이 과연 내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내일 장중 변동성은 어쨌든 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내일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매수 포지션을 좀 청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오히려 이 지금까지의 매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정책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오늘 5G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았죠. 그래 5G 반도체, 전기차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보십시오. 시장이 빠질 때마다 나 뭐 사야 되지? 그러면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단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가 문제죠. 자, 지금은 여러분 중기 중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마음을 확고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중기로 다 가져갈까요라고 종목을 들어가 놓고 종목이 빠지니까 계속해서 괴롭죠. 중기 투자라는 건 늘 그런 겁니다. 그럼 시장 반등이 안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 금융위기처럼 신용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꼭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 더 빠질까, 어디에서부터 반등이 나올까, 이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도 단기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다가 물렸다고 중기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스탠스를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시고 그러시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종목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